사황 샹크스의 최대 라이벌이자 현 세계 검객으로서의 정상의 자리에 군림해 있는 남자 최강검사 드라클 미오크. 주인공 버프의 피해로 몰락하게 된 전 칠무의 크로커다일, 모리아, 도플라밍고에 의한 칠무의 전체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미오크만은 유일하게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높은 평가를 몸소 받아왔는데요. 뚜렷한 전투 장면 하나 없이도 그 남다른 존재감을 내뿜고 있는 미오크. 오늘 저 오리는 이 쥬라클 미오크에 관한 상황과 그러한 상황을 토대로 정의한 보다 오리오리한 추측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다들 빠져들 준비되셨나요? 꽤 에피소드 오브 미오크 지금 시작합니다. 근사한 배도 동맹을 맺은 해적도 믿고 의지할 동료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미오크. 당초 최강의 실력을 가진 그에게는 이러한 요소들을 그저 거추장스러운 이야기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상황 및 동기 하나 없이 스스로를 단련해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는 건 조금은 의아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료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빠른 성장의 루피, 조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견습선원이라는 타이틀로서 해적왕과 동행한 샹크스, 까띠버기만 놓고 봤을 때에도 상황 및 동기의 중요성을 여실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물며 지키고자 하는 동료도 강해져야 할 뚜렷한 동기조차 없는 그가 항에서도 없는 일평남짓한 배의 몸을 의지해 유유자적 돌아다니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의문이야. 정말로 의문이야. 여기서 정의되는 저 오리의 추측. 미오크. 그의 인생에는 분명 여느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기량을 키울 수 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이며 그 조직은 바로 세계 개혁의 중심 혁명군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측에 있어 쉽사리 납득하시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미오크와 혁명군, 만화가 연재된 지 20년이나 지난 이래 이 둘에 대한 연관성은 아직까지도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듯한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취하고 있는 칠무회라는 칭호와 그 칠무회를 거쳐간 인물 및 머물고 있는 이들을 살펴본다면 그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데 적잖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칠무회라는 칭호를 보기 좋게 이용한 전 칠무회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혁명군의 최고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친정부적인 행동을 하며 결과적으로 그 행동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추측되는 전 칠무회 쿠마.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칠무회에 가입한 바 있는 전 칠무회 징베와 현 칠무회 행콕. 자신의 목적을 위해 보기 좋게 칭호를 사용하다 버린 노우와 해적 파견 조직의 총수로서 현 바다의 전설을 써내려가는 버기. 최근 903화서 워닝으로 표기된 신문 뒷면을 통해 정부가 묵인할 수 있는 악행의 도를 넘는 행동을 했을 것이라 여겨지는 신칠무의 위불까지. 역대 모든 칠무회들이 하나같이 저마다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칭호를 이용하는 데에 반해 고작 낮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한 해적단을 멸망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가 단순 그마저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로 칠무회에 들어갔다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상전쟁을 기점으로 완전히 자아를 잃은 쿠마와 그로 인해 더 이상의 혁명군 출신 정부 내통자가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 이 시점에서 만일 여전히 정부 측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혁명군 내 강한 힘을 가진 유일한 내통자가 있다 함은 그것은 바로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칠무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연출된 최강 검객 미오크가 될 거라는 거. 이것이 저 오리의 추측입니다. 에? 잠깐.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 미오크가 다른 칠무회들처럼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건 잘 알았어. 근데 그 목적이 어떻게 혁명군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정황상의 추측 말고는 어떠한 떡밥 하나 없는 이야기잖아. 떡밥 있습니다. 만화 원피스는 종종 여러 패턴의 문양과 소품을 통해 그 캐릭터의 의미와 상징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쿠마에게는 항시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성경과 배에 그려진 특유의 마크를 캐치할 수 있는데요. 만일 그의 아이덴티티를 쿠마라는 캐릭터의 독단적인 해석이 아닌 또 다른 칠무의 미오크의 아이덴티티와 연관지어 해석한다면 배에 그려진 특유의 문양과 함께 항시 성경을 끼고 사는 쿠마, 그러한 성경의 상징인 십자가를 무기로 짊어지고 다니는 미오크까지 한 명은 베이스, 한 명은 키로서 연관지어 해석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둘은 이미 한몸희생에 모든 걸 지켜낸 자물쇠와 언제고 모든 정보를 알아낼 능력을 지닌 열쇠의 포지션으로 혁명군 내 최고의 내통자 듀오로서의 뚜렷한 연결고리를 띄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떡밥은 이제 시작입니다. 같은 칠무회라는 점 이외에 어떠한 커넥션도 없는 듯한 쿠마와 미호크. 허나 샤본디 제도에서 보인 쿠마의 행동을 통해 저 오리는 이 둘이 또 다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연이 있기에 이 일행을 여기서 탈출시키고 싶다. 이 말을 끝으로 그는 밀짚모자적단 전원 그들의 기량을 대폭 성장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각기 탈출시켜주게 되는데요. 이중 루피의 오른팔 조로, 왼팔 상디를 각각 미호크, 이완코브에게로 보낸 쿠마.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둘의 수련 배경입니다. 다른 모든 선원들이 각각 자신의 해적단 내 역할과 관련된 곳에 날려진 데에 반해 세계 제1을 목표로 한 조로를 굳이 최대의 적 미호크의 성에 날려보냈다는 점. 실력 있는 요리사 악마의 다리로서 그 이름을 떨친 데에 반해 아직까지 여자를 좋아하는 인물이라는 점까지는 알려져 있을 리 만무한 상디를 극도로 꺼려할 만한 여장 남자의 성으로 날려보냈다는 점.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은 해적단 내 역할에 어우러지는 수련 공간이 아닌 자신의 사적인 감정과도 상당히 관련된 공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의문이 듭니다. 남성, 그것도 여장을 한 남성을 극도로 꺼려하기 확실한 상디를 오카마 왕국으로 최대의 목표 미호크에게 맛본 쓰라린 패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여실히 깨닫고 힘을 키워나가는 과정의 조로를 미호크의 성으로 날려보낸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자칫 잘못했다간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뛰쳐나가 수련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여기서 정의되는 저 오리의 추측. 루피의 오른팔 조로, 왼팔 상디는 각각 쿠마가 신뢰할 수 있는 혁명군 동료를 기준으로 한 미호크, 이완코브에게로 날려보낸 것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측 또한 작가의 의도를 넘어선 억측일 수 있습니다. 상디만 놓고 봤을 때에도 굳이 이완코브가 없는 상태의 오카마 성에서도 그 실력을 키울 만한 강력한 여장 남자들은 대거 질비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로는 다릅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의 조로는 실상 미호크에게 수련을 부탁하기까지 그의 성 주위에 있는 모든 비비들을 쓰러뜨리고 온 상황. 조로의 입으로 직접 수련을 간절히 부탁. 어쩌면 그러한 간절한 부탁임에도 일절 거절했을지 모를 미호크에게 쿠마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날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간단히 말해 조로에겐 멘토가 필요했지만 미호크가 그를 훈련시킬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 루피의 적단으로 인해 비어버린 칠무에 크로커다일의 공석을 논하는 자리에 이번 의제에 관련된 해적들에게 약간의 관심이 있어 왔다는 미호크. 비록 방관희망이라는 전제에 참석이지만 그가 등장한 것 자체 모두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만으로도 미호크가 정부 측의 소집에 응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이야기인데, 우연찮게도 그 시기는 바로 조로에게 첫 번째 현상금 포스터가 생긴 시점. 심지어 작품에서는 조로와 루피의 수배지를 보며 웃는 미호크를 연출하기까지 한 상황. 그렇습니다. 미호크는 이미 루피와 조로에게 적잖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오리는 믿습니다. 샹크스가 들뜬 얼굴로 레일리에게 새로운 가능성, 루피의 이야기를 하였듯 미호크, 그는 이미 쿠마에게 자신이 본 강한 남자 조로의 얘기를 하였을 거라고. 다만 이 둘의 성격상 직접적으로 조로를 수련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오갔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당초 미호크는 조로를 자신의 밑으로 들어올 인물이 아닌 저만의 뚜렷한 신념을 가진 강인한 사내로 인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저택 근처에서 제외하게 된 당시 너와 같은 칠무에 쿠마가 날려보냈다고 라는 조로의 말에 그 의도를 이해하기라도 한 양 과연이라는 대답을 한 미호크. 게다가 조로가 부탁을 하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성에서 머물기를 권하며 출항 시에는 서쪽에 있는 작은 배 또한 가져가기를 허락한 그의 뜻밖의 호의적인 모습까지. 고로 자신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이유 이외에도 자신을 믿고 조로를 날려보낸 쿠마의 상황을 이해해 결과적으로 밀짚모자 일당을 돕는 데에 큰 일조를 하였을 거라는 거. 이것이 저 오리의 추측입니다. 매의 눈으로도 불리우는 그는 벨칭처럼 매와도 같은 위협적인 눈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매의 눈을 영어로 풀었을 때
직역 호크아이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다른 문화 및 만화적 배경에 큰 영감을 얻어오는 작가 오다이치로이니만큼 저 오리는 그를 호크아이라는 인물의 만화적 배경을 참작하여 탄생시킨 캐릭터가 아닐까 추측해보게 되었습니다. 호크아이, 실제로 원피스가 연재되기 30년도 전에 마블 코믹스가 출판한 미국의 상업용 만화에 등장하기 시작한 가상의 슈퍼히어로 호크아이는 보다 수많은 경험을 위해 팀 어벤져스와 함께하게 되는데요. 모르는 시민들에겐 되려 이 지구를 해야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냐 평가받는 우리의 영웅 어벤져스. 그들은 어딘가 원피스 세계관 내의 혁명군과도 상당히 흡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스스로가 생각하는 만인의 자유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숨은 영웅의 혁명군과 그 안에서 활동하며 실력을 키웠을 것이라 추측되는 호크아이의 미호크까지. 결과적으로 작가는 이러한 호크아이의 이름을 이명으로 호크아이의 상황을 배경을 현 미호크라는 캐릭터의 색상에 투영시켰을 거라는 거. 이것이 저 오리의 추측입니다. 미호크의 성 드라큘은 피의 제왕으로 불리운 블라드 드라큘에서 따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이름의 표기뿐 아닌 그들이 머무는 저택의 외관만을 놓고 봤을 때에도 충분히 그 신빙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루마니아 공국의 둘째 왕조로 태어난 그는 말뚝에 박혀 죽어가는 포로의 모습을 보며 식사를 즐겼을 정도로 잔인성이 크게 달해 있었으며 그 또한 스스로를 피의 굶주린 자라 언급해 이름 드라쿨 뒤에 A를 붙인 드라큘라로도 표현하였다 하니 잔인한 만큼이나 널리 퍼졌었을 그의 수많은 이명. 이 중 너무도 유명해 영화로까지 개봉된 대표적인 이명 블라드 디 임펠러. 이 블라드 디 임펠러의 뜻으로는 용의 기사, 용의 부름에 응해 움직인다는 뜻으로 이 이명은 흡사 혁명군의 장 드래곤과 그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 기사 드라큘 미호크와도 상당히 연관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한데요. 게다가 블라드 디 임펠러를 상징하는 위 십자가에 검을 쥐고 있는 모습, 이 이미지에서도 알 수 있듯 이는 분명 십자가를 짊어지고 싸우는 미호크와도 상당히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측이 더욱이 확신으로 바뀌어만 가는 이 충격적인 상황. 진정 미호크는 평생의 독고다이가 아닌 숨은 혁명군의 진정한 반정 카드인 걸까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원피스 내 대부분의 조직에는 기본적으로 창, 검수를 다루는 인물이 최소 한 명 이상은 있습니다. 허나 혁명군만이 유일하게 아직까지 그러한 포지션을 메인으로 한 인물을 단 한 명도 연출해주지 않았는데요. 이 중 우연찮게도 작가가 작중에 남긴 유일한 혁명군 측 검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으니 바로 이 장면. 차림새가 언뜻 쇠파이프를 맨 채 고글 모자를 착용한 사보를 연상시킬 수 있지만 이 시기는 드래곤이 막 어린 사보를 끌어안은 채 느즈막이 출항을 했던 때 이미 사보는 드래곤의 품에 안겨 있었기에 저자는 결코 사보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독한 남자를 연상시키는 특유의 모자, 대각선으로 맨 유난히 크고 긴 대검, 허리 아래로까지 펄럭이는 특유의 롱한 상의 패션까지. 이는 분명 혁명군 내의 뚜렷한 검사 포지션, 어쩌면 앞서 풀어낸 모든 추측의 근원 대검원 미호크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저 오리의 추측입니다. 현 원피스의 강호 중 목표, 목적이 없는 이는 단연코 단 한 명도 없다.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가지고도 아무런 목적성 없이 무르르는 듯 유유자적 살아가고 있는 미호크. 세계에 대항할 혁명군의 큰 개혁이 지금 막 발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로소 밝혀지게 될 미호크의 진정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후 연출될 그들의 레볼루션. 한 집합에 저 오리는 미리서 팝콘을 준비한 바입니다. 오리의 뇌피셜 일기 꽤 에피소드 오브 미호크. 그는 단 한 번 내색하지 않지만 언제고 혁명군의 위험성 있는 명령에 가담할 준비가 된 세계관 내 최고의 상남자입니다.